네, 12번 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오표를 하시오. 있어요. 유럽의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은 동업조합인 길드를 만들어서 도시를 운영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뭐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이렇게 했는데 밑줄을 쳐봅시다. 동업조합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년전쟁, 장미전쟁. 자, 승리한 프랑스는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죠. 자,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 각각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니까 100년 전쟁이 답이 되겠습니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교황이 프랑스 국왕과 대립하다가 굴복하여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진 아비뇽 유수라고 했어요.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기억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을 계기로 각각 교황의 권위와 황제의 권위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또 OX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세 서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좀 부족했었죠. 네, 그 다음에 유럽 각국의 국왕들은 기사계급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관료와 상비군을 정비한 등 세력을 강화했다라고 했는데요. 기사계급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틀렸습니다. 기사와 국왕들은 각각 이 봉건제 하에서의 기사 출신으로서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이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일부의 제후들이 이 관료와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화폐 사용이 증가하자.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상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화폐. 영주들은 농내에게 화폐지대를 받았다. 화폐로 지대를 받았다. 화폐지대, 현물지대 이런 말을 해요. 지대로 무엇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영농민이 늘어나 장원은 점차 해체되었다. 우리 교과서 본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원이 해체되었다 맞고요. 자영농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 농민의 지위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졌다. 세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되었다.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무너지면서 중앙 집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전쟁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했어요. 자, 백년 전쟁은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한 전쟁이었고요. 장미 전쟁은 이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 그 귀족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이 바로 이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유럽은 서로 이 한 왕조에서 여러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왕위 계승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이 애초에 이 지배권이 문제가 된 것이 왕위 계승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내부에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 장미전쟁이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했어요. 100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프랑스. 자, 프랑스는 서프랑크 왕국에서 출발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스를 알고 있냐? 이런 문제였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알프스 이북지에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다.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 거는 이탈리아죠. 네, 그래서 갑자기 영어가 나왔는데 영어로 이탈리 X. 자, 2번 14,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이었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했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대표적이다라고 나왔어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말을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도 재건축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굉장히 거대하게 건설이 된 그런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르네상스가 펼쳐지던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가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더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이 시기에 과거 이제 이탈리아가 로마 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뭐 돔과 아치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칭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된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있고요. 그 대표작이 성 베드로 성당인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르네상스 시기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재건축이 되었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요. 자, 르네상스 시기에는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인문주의와 인문주의의 뜻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넘어가서 다음 성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라 했거든요. 자, 중국의 나침반이 장거리 항해에 사용되면서 우리 이거 송나라라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그쵸? 이것이 후에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신항로 개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알고, 그러니까 상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답만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라르카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을 했는데요. 우선 활판 인쇄술은 구텐베르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틀렸고 종교개혁과도 조금 아주 조금의 연관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X예요. 자, 페트라르카는 단테라는 인물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지금 단테라는 사람이 있고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인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초기 인문주의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초기 인문주의자라고 해서 단테, 페트라르카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 역시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문주의라는 말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키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문예부흥 운동이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문예부흥 운동 밑줄 치세요 했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두 가지 알라고 했었어요. 하나는 재생, 부활이란 뜻이 있다. 무엇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문예 부흥 운동이다. 그런 뜻. 자, 넘어가서 22번과 24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자, 인물과 작품을 연결해라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차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세르반테스. 세르반테스. 아이고. 사람 이름이니까 네. 보겠습니다.
세르반테스, 에라스미스, 토마스 무어 다 사람 이름인데요. 토마스 무어가 뭐라고 했냐면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목장, 양털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모어가 쓴 대표작은 유토피아예요.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토마스 모어고요.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에라 스미스가 우신예찬 쓴 건 알고 있잖아요. 엥? 연결이 왜 이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돈키호테는 미치광이 기사가 말 한 마리 끌고 벌어지는 그런 스페인의 소설인데요. 몰락해가는 기사 계급을 우스꽝스럽게 잘 풍자해서 그린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세 말에 변화하는 이 시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에라스미스의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 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죠.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지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영국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적 사회를 제시합니다. 유토피아의 뜻이 바로 이상사회 이런 뜻이니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 지역의 인문주의자들, 방금 말했던 사람들 중에 토마스 모어와 이 에라스미스가 되겠습니다. 현실 사회와 교회 부패의 비판의 경향이 강했다. 이것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이었죠. 자, 미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인체의 아름다움, 사실적 표현. 이거는 알프스가 아니고 어디였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OX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바로 1517년에 벌어진 사건이죠. 웨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져서 제후가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 중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땅에서 그들이 선택한 종교를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맺어진 조약입니다. 자, 그럼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인데요. 두 사건 사이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연표를 외워야 하지만 선생님이 연표를 다 외우지는 못해도 선우를 일단 기억해라 라고 했으니 혹시 이런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연표를 보지 않았어도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한 것은 사실 그 이전입니다. 이 95주 반박문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너무 옛날이죠. X.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웨스트팔렌 조약이 30년 전쟁의 결과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 그럼 애초에 30년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는 루터와 칼뱅으로 대표되는 신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의 구교 사람들과 이제 대립을 벌이면서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자, 4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표시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이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프랑스 국왕의 통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비뇽 뉴스 역시 옛날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했어요. 교황이 면벌부 판매를 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가 이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다라고 했고요.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서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서에 근거해서 그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정설이라는 말을 따로 했었는데요. 이게 진짜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 금욕을 심하게 실천하거나 기도,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충실하게 지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한 결과로 쌓아온 부의 축적은 당연한 거니 죄악시하지 말고 살아라 하니까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전파 지역은 이제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그 북쪽으로 퍼졌고요. 칼뱅파는 꽤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벌인 것들이 이제 30년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괄호하는 내용 볼게요. 종교개혁이 확산되자 에스파냐에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회 선생님 이거 두 개 기억하라고 했죠. 어,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도 자정의 노력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위기에 빠졌으니 다시 한번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인데요. 웨스튼팔렌 조약으로 칼뱅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했죠. 네. 특히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이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담되고 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중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